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요즘 CPU의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경량 노트북이나 UMPC 그리고 미니 PC 같은 기기들이 많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미니 PC 시장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크게 성장한 게 체감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량 기기들의 공통된 아쉬움이 있다면 바로 그래픽 성능인데요. 대부분 내장 그래픽을 쓰기 때문에 고성능 작업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는다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제품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이 GPU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인트로는 짧게 하고 바로 이 두 제품을 동시에 소개하면서 실제 활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게 라이젠 9 8945HS를 탑재한 넉박스 K11 미니 PC, 그리고 라데온 7600M XT를 탑재한 eGPU AD-GP1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eGPU가 현 시점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지, eGPU와 미니 PC의 궁합은 또 어떨지, 또 이 조합이 데스크탑이나 게임트북과 비교했을 때는 성능, 가격, 편의성 등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GPU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GPU는 익스터널 GPU, 쉽게 말해서 별도의 외장 독을 통해 연결하는 GPU를 가리킵니다. PC의 그래픽카드를 직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내장 그래픽을 탑재한 노트북이나 미니 PC 같은 경우에도 외장 독과의 연결을 통해 높은 사양의 그래픽 성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맥은 애플 실리콘 이후에 eGPU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논외로 하고, 지금의 eGPU는 주로 윈도우 기반, 거기서도 노트북, UMPC, 미니 PC 같은 소형 기기와의 궁합이 좋습니다. 고사양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이 필요할 때 이렇게 케이블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활용만 잘하면 진짜 편리한 방식이라 볼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할 AD-GP1의 경우에는 이 독 안에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원을 공급하고 USB4나 오큐링크 연결을 통해서 이런 작은 미니 PC에도 고사양의 그래픽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노트북, 미니 PC, UMPC를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다가 가끔씩 고사양 게임이 땡길 때 집이나 작업실에 구비되어 있는 이 eGPU를 연결해서 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편집, 3D 작업까지도 eGPU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소 이동하면서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 집이나 사무실, 데스크탑을 각 한 대씩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랬고요. 그런 경우에는 평소에는 미니 PC나 경량 노트북만 휴대하고 다니고 고사양 작업이 필요할 때만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는 eGPU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라데온 7600M XT가 탑재된 AD-GP1 eGPU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eGPU 케이스를 구매하고 PC용 그래픽카드를 따로 구매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부피를 많이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바일, 노트북용 외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일체형 포터블 eGPU가 출시가 되면서 휴대가 가능할 정도로 많이 작아졌어요. 포트 구성은요, USB4, 오큐링크를 지원해서 연결성도 좋은데요. C타입 USB를 통해서는 60W, 100W 역충전 모두 가능한 스펙인 만큼 책상 위에 주렁주렁 케이블 없이 USB 케이블 하나로 깔끔하게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는 디스플레이 포트도 지원을 하는데 DP 2개, HDMI 포트 2개, 총 4개의 디스플레이에 연결이 가능해서 PC 본체와 비슷한 독의 역할도 해줍니다. 사이즈는 평면 기준으로 핸드폰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실측정 무게는 697g으로 꽤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그래픽 성능을 간단하게만 비교해보면 RTX 3060 랩탑보다는 좀 더 높고 RTX 4060 랩탑보다는 좀 더 낮은 정도, 데스크탑 그래픽카드 기준으로는 RTX 2070 혹은 RX 5700 XT 정도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라데온 7000 시리즈에는 엔비디아 DLS 3.0처럼 AFMF, 즉 프레임 보강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게임할 때는 성능 대비 좀 더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GPU는 특히 미니 PC와의 궁합이 잘 맞는다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저사양 모델보다는 고사양 모델과의 활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 중에서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 생각하는 넉박스 K11을 준비했는데요. 높은 CPU 성능을 바탕으로 고사양 사무 작업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eGPU에 연결을 하면 고사양 게임, 그리고 영상 편집, 3D 작업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제품은 오큐링크 인터페이스 그리고 USB 4 포트까지 지원이 되니까 eGPU에 연결을 권장하는 그런 특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 GPU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라서 K11 모델은 다소 간추려서 소개할 겁니다. 외관은 여느 미니 PC와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RGB 팬이 탑재되어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상단의 RGB 팬은 공기를 흡입하면서 하단으로 배출을 해주고 측후면에는 통풍구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나름 감성과 발열 모두에 신경 쓴 설계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포트 구성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포트는 한 개의 HDMI, DP, USB-C 4.0, OQ 링크가 있고요. 그 외 포트로는 랜 포트, USB 3.2 포트, USB 2.0 포트, USB-C 타입 포트, 3.5 오디오 잭, 그리고 블루투스는 5.2, 와이파이 6도 지원을 합니다. 스펙도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CPU는 AMD Ryzen 9 8945HS 8코어의 16스레드 모델이고요. 그래픽카드는 AMD Radeon 780M 내장 그래픽이 탑재됐습니다. 램은 DDR5에 32GB, SSD는 M.2 1TB, 윈도우 11 프로가 기본으로 탑재된 모델입니다. 이 정도면 4K 유튜브 시청, 넷플릭스 영상 시청 문제없고요. 인터넷창, 엑셀, 워드 등 동시에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무 업무는 멀티태스킹 작업까지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요. 소음은 크지 않고 필요할 때만 팬이 작동하는 구조라 작동 소음이라고 보더라도 41dB 수준으로 준수한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발열은 부하 전에는 35도, 부하 시에는 79도 정도까지 상승하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바이오스 모드에서 TDP를 35W, 54W, 65W로 에코 모드로 돌릴지 성능 모드로 돌릴지 선택도 가능합니다. SSD 속도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준수하게 평가가 됐고요.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는 긱벤치 6 싱글 2759점, 멀티 13437점, 시네벤치 R23은 싱글 1087점, 멀티 14616점이 나왔습니다. 외장 그래픽카드를 연결하기 전에 게임을 간단하게 돌려보면 배틀그라운드는 FHD, 울트라 옵션에서는 한 50프레임 정도, 옵션을 타협해서 낮추면 80프레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 성능은 eGPU 연결 전후에 따른 비교 자료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K11이라는 미니 PC를 가지고 eGPU를 연결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래픽 성능을 비교해 볼게요. 이 모델은 AMD Radeon 780M 내장 그래픽을 지원하는데요. 내장 그래픽의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한 2800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eGPU를 연결하고 나서 한 번 더 측정을 해보면 수치상 3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게임을 했을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단순 프레임만 비교했을 때 툼레이더는 3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확실히 쾌적하고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실제 게임을 돌려봤을 때는 외장 그래픽 연결 여부에 따라 2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참고로 OQ링크를 연결했을 때와 USB4로 연결했을 때 성능 차이도 조금 있거든요. USB4는 연결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성능 하락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프레임으로 비교했을 때 10에서 40% 정도의 성능 차이가 벌어지니까 만약 고사양 게임 작업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데스크탑에서의 그래픽카드 연결과 유사한 방식의 성능 하락 없는 OQ링크에 연결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참고로 eGPU 부하 상태의 소음은요 평균 59dB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에어컨 중에서 강풍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GPU가 그렇게 좋았다면 왜 다들 eGPU를 쓰지 않고 아직까지는 데스크탑이 범용 제품으로 인식이 되어 있을까요? 그건 대중화가 되기에는 걸림돌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PC용 그래픽카드보다 eGPU의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인데요. 입문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PC용 RTX 4060 그래픽카드만 보더라도 40에서 50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거든요. 성능은 RTX 4060이 더 좋은데 가격은 훨씬 싸죠. 물론 eGPU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케이스의 마감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래픽카드 성능 하나만 가지고는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안에 쿨링 시스템, 포트 지원 등의 인터페이스까지 고려를 해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그 돈이면 데스크탑 사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은근 휴대성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미니 PC가 작고 eGPU도 이 정도면 들고 다닐 만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지고 다닐 때는 어댑터 사이즈와 무게까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미니 PC도 고사양으로 갈수록 전력 소모가 높다 보니 어댑터 사이즈가 커지고 eGPU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죠. 그런 이유로 본체 기기와 비슷한 무게의 어댑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댑터야 시즈 모드처럼 고정해 놓고 쓴다면 책상 밑에 잘 숨겨 놓을 수가 있겠지만 휴대용으로 봤을 때는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eGPU는 휴대용보다는 집이나 사무실에 고정해 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서 쓰는 용도가 더 적합해 보여요.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과연 이 제품 가성비도 좋을까요? 단순 비교하기 좋은 8945HS RTX 4060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를 해보면 노트북의 가격은 140에서 150만원대에 구매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 비교했을 때 가격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비슷한 가격일지라도 게이밍 노트북에는 디스플레이, 키보드, 트랙패드, 배터리까지 포함된 무게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 비교했을 때는 겜트북이 가격이 더 좋습니다. 그럼 무게나 휴대성은 어떨까요? 겜트북은 2.7kg에 어댑터까지 포함하면 3kg가 넘어가서 얼핏 보면 미니 PC와 eGPU 조합이 더 가벼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겜트북에는 뭐 디스플레이, 키보드, 트랙패드, 무엇보다 배터리까지 포함된 무게고 노트북은 요거 기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요. 휴대성도 노트북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조립 PC나 최근 유행하는 SFF까지 간다면 어쩌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GPU 조합은요, 대중적인 용도보다는 특수한 경우 또는 매니아층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게이밍 PC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에 게이밍 구성을 갖추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요즘에 게이밍 노트북도 잘 나오니까 게이밍 노트북 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모니터나 키보드가 기본적으로 있다면 데스크탑 PC를 구매하는 게 더 좋고요. 다만 나는 미니 PC나 UMPC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평소에는 미니 PC 그냥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한 번씩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 3D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미리 구축해둔 eGPU에 선만 간단하게 연결해서 그래픽 성능을 최대로 끌어낼 수가 있겠죠. 결론은 대중적인 사용 범주 안에서는 물론 아쉬움이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틈새를 잘 노려본다면 나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박한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역시나 그 돈씨 하게 되는 제품인가요? 저도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한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합리적인 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